같이 볼 건데 그 전에 정답부터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자, 수능 기출 문제인데 한번 정답부터 불러드릴게요. 그 앞에 있는 10번 써있는 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10번부터 정답 불러드릴게요. 자, 10번 문제는 정답이 30이에요. 자, 11번 문제는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 오른쪽이 2번 문제 정답 5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5번 문제도 정답이 5번입니다. 6번 문제도 정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모든 객관식이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혹시 다 맞은 친구는 없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한 것들은 좀 이유가 있는 것들이야. 혹시 하나, 없네,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있죠. 지금 제가 준비한 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이제 남은 시간 일단은 좀 질문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주도하에 설명을 드려줄 건데, 그 혹시 제일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 아까 옆에 보니까 막 2번 문제 요거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2번 문제 먼저 해드릴까요? 일단은 다 하나씩 보긴 할 건데,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또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또 위에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 뭐 그림에 관한 설명이고, 그리고 내부에 P라는 점이 있는데 AP가 6이고 그림에 관한 설명이고, 그리고 수산의 발 그림에 관한 설명이고, 다 그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뭐고 하냐면 QR. QR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꼭 적지만 체크할게요. 이거 구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거 푸신 거죠. 네. 막 열심히 풀던데 이 문제가 은근히 풀이는 짧아요. 근데 매번 말해 풀이 짧다고 쉬운 게 아니라 좀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바로 갈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 문제는요, 딱 여러분들이 이제 거슬러 가서 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이제 중3이면 얼마 전이긴 한데 한 1년 넘었네. 이제 1년 더 전에 중3 때 배웠던 내용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근데 우리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 문제에서 나오면 보여드릴까? 이번 문제가 뭐 관련 내용이냐면, 다들 혹시 우리 얼마 전부터 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있으면 이때 많이 쓰는 결론 한 가지 있잖아. 자, 소미야, 어떤 결론 많이 쓰더라? 그게 뭐가? 자,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얼마냐면 합이 180이에요. 합이 180. 이런 내용을 쓴 적 있죠. 즉 여기는 원도 없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역시나 또 중3 때 이거 배운 다음 뒤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아마 그 당시에 그 책 페이지 제목이 이거예요. 반대로 원의 내접할 조건, 그러니까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이라고 해서 어떤 결론이 있냐면, 반대로도 가능한 게, 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원 안 그릴게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 기억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세팅 거죠.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주면요, 얘는 알려나 이 바깥에 원이 내접할까요? 이게? 얘는 더한 게 170이잖아. 그럼 이거는 내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 이거는 바깥에 있으니까 원 하나 내접할까요? 이렇게? 이런 거를 배워보자면 이제 뭐 이렇게 내접할 조건이라고 해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그림을 가만 보시면요, 가운데 90도 두개 보이지? 너네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90이 나오면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문자 빌려 쓴다면 뭐 피타고라스로 막 갔을 것 같아. 이 문제 그게 어려워. 그렇게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디에? 이 사각형에 주목을 해야 돼. 사각형. 자, 이 사각형에 주목하시면 어쩌면 다시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90이란 말은 사실 이거 두 개가 마주보는 대각이거든요. 얘의 합이 지금 얼마야? 180이라는 말은 현재 이 바깥에 원한계가 이런 식으로 내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죠. 그래서 어려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저 90도를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냥 뭐 피타고라스라다가 적당히 쓸 것 같은데 얘는 그렇게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설명하지만 매년 볼 때마다 아, 참 이거는 어렵다. 이런 건 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이어서 나오는데 얘는 따로 필기 안 하겠습니다. 너네 이제 그 바깥에 원이 있잖아. 여기서 뭐에 주목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직각삼각형에 주목하시면 다들 혹시 원 안에 직각삼각형이 들어있으며 여기 있는 선분 AP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원의 지름이 됩니다. 지름. 네. 이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지름일 때만이 저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접할 때는. 그럼 이게 지름이란 말은 어쩌면 길이가 6인 상태인데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힌트 하나 드릴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나 얘기야? 여기 3이라는 얘기죠. 현재 이 원은 바깥에 접하는 외접원입니다. 그럼 외접원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무슨 법칙? 이 사인 법칙을 좀 써야 돼요. 이 문제. 그리고 사인 법칙을 어디서 쓰냐면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사인 법칙을 여기 안쪽에 초록 색깔 삼각형 보여요. 얘를 쓰는 이유 첫 번째, 우리 목적지가 QR이에요. 여기에 QR 들어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인 법칙을 쓸 건데 그럼 당연히 QR을 구할 거라면 여기 있는 각 A가 필요하죠. 저 친구 사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일단 모르겠고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A분의 QR이 오른쪽에 2 곱하기 R과 같잖아요. 이게 사인 법칙인데 위에서 외접원 반지름 나왔단 말이야. 그 양쪽에다가 사인 A를 곱하시면 QR은요 6 곱하기 사인 A라고 쓸 수 있죠. 자, 정말 이 문제가 보면 잘 만들어도 느껴지는 게 여기에 있는 사인 A 혹시 이거 어디서 구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은 큰 삼각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면요 주목을 계속해요. 그때마다 보는 게 달라져요. 큰 삼각형을 보면 사인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소미야, 큰 삼각형에서 사인 A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사인 A 뭐분의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가 중3 때 배운 사인 A잖아요. 큰 삼각형에서 중3처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얼마 나온다고? 10분의 6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입니다. 풀이 이게 다요. 근데 쉽나? 아니. 어려워.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매년 제가 풀어드리잖아. 매년 저는 이제 이 책을 쓰고 있으니까 풀어드리는데 풀 때마다 저는 근데 몇 년 하니까 이제 알겠어.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봐도.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가 좀 보시면요. 약간 좀 재밌는 느낌인 게 이게 처음에는 안쪽에서 보다가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시점이고요. 시점으로 치면 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처음 어쩌면 이 문제는 처음 도입부가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뭐 하자는 거야. 여기에 중학교 내용인데 반대로 대각의 합이 180이며 원이 내접한다는 거예요. 이 바깥에 원한계가 쫙 내접하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직각이 내접한다는 말은 얘가 지름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접은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 보시면 QR을 사인 법칙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QR을 정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sin a는 맨 바깥에 있는 sin a로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개드릴 문제는 그냥 여기 있는 문제들 그냥 하나씩 다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 5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꼭 집에 가서 뭐 이번 숙제라던가 제가 이제 여기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할게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그냥 숙제를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시간 좀 충분히 드리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맞은 친구 있나요? 요거 이제 서진이 아니라 맞았구나. 우리 소미만 도와주면 되나? 소미야 질문. 얘 그래프 그릴 줄 아세요? 걔는 그리셨나요? 얘 그래프 절대값 떼고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방정식 활용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실근이 3개란 말에는 교점 몇 개? 그럼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교점 3개짜리 혹시 뭐 어디 없던가요? 그래프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옆에 보시니까. 그럼 그래프를 잘못 그렸으면 그래프 그리는 것만 빠르게 소개드리고 넘어갈게요. 얘 다시 우리 작년도에 제가 한번 시간 내가지고 절대값 한번 쭉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얘 일단은 절대값 떼고 얘부터 그리시라고요. 얘 그려보시면 바로 그릴게요. 한 주기만 그릴게요. 최대값 4분의 5죠.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3. 안 나와. 이거 이런 느낌의 어떤 한 줄이잖아요. 얘를 접어 올리시라고요. 얘를 접어 올리시면 여기가 볼록 올라가겠죠. 여기가 소미야 얼마인 줄 알아? 여기 y 값이 얼마게? 자, 얘가 올라온 거니까 얘 어디로 가요? 4분의 3 끝났네. 여러분 k 3,3이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 이거 저 여기 지금 실근이 3개니까 딱 요렇게 지나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K가 4분의 3이다. 얘가 알파라면서요. 이렇게. 틀린 거 발견했어요? 자, 그래프 관련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11번 문제 이어갈게요. 혹시 11번 문제 맞은 친구 있나요? 는 없네요. 자, 이거 참고로 이거를 RPM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RPM에서 지난번 시험 때는 아마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RPM은 중간 때 풀어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이것도 역시나 이제 밑에 보시면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뭔가 위치 관계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못 푼 친구들은요, 혹시 위에 자 질문한 게 그럼 추가 질문. 위에 있는 가나 가조건 읽고 F 그래프는 그린 친구 있나? 그래프는 그렸어요? 이거 그래프만 그리면 그 다음은 좀 요거 이제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을 잘 보면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가볼게요. 얘 위에 보시면 지금 이런 말 써 있잖아. 다들 혹시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표현이야? 이게 어쩌면 주기함수다. 다시 F라는 게 주기함수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있는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주기인지 몰라요. 근데 해석하실 때는 어쩌면 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게 주기이려면 가장 짧은, 가장 최소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저게 제일 짧은지 몰라요. 하지만 파이마다 반복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이거 두 개로 합친 게, 이거 두 개 합친 게 길이가 파이 맞나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 두 개가 반복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오른쪽에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밑에를 결국 풀려면 좀 길게 그리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리면 돼요. 이 파란색에는 얘 그리시면 돼요. 제 한 줄기만 그려보시면 다들 자, 여기까지가 파이죠. 0부터 파이. 근데 여기가 최대값 1이고요. 아, 쏘리. 얘 지금 주기가 얼마지? 2분의 파이. 아, 주기가 2분의 파이구나. 아, 2분의 파이니까 맞긴 맞네. 아, 아니구나. 그 주기가 2분의 파이면 이게
한 주기 끝난 게 2분의 파이네. 이렇게 한 주기 끝난 거.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얘 그릴 타이밍인데 너네 혹시 여기 마이너스가 보통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분석이라고 해본 적 있잖아. 다들 혹시 요 식에다가 뭐 했을 때 얘 생기지? X축 대칭하면 생깁니다. 여기에 있는 초록 색깔은요, 여기부터 그릴 건데 X축으로 접혀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나 조건, 다 조건을 그린 거예요. 다시 여기에 있는 여기 그릴 때는 X축으로 한번 접은 걸 그리셔야 돼요. 사인 함수를. 그리고 자, 다시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얼마예요? 파이죠. 이게 반복돼요. 여기 앞에도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양옆으로 쫙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왼쪽에 하나 더 그리셔야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정확히 풀려면. 자, 이제 이게 뭐냐면 fx예요. fx가 이런 식으로 쫙 간다는 거지. 주기함수가 되고. 자, 밑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우리 RPM에서 파란 색깔 페이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요 친구랑 만나는 점의 개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팁 하나 드린 게 뭐냐면 너네 보통 1차 함수 그릴 때 점을 찍잖아.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아무 점이나 찍으면 안 돼요. 약간 어디를 찍냐면 팁 하나 또 방출할게요. 오랜만에. 보통 최대라던가 최소를 지나는 점을 찍어줘요. 약간 여기를 찍어요. 다시. 자, 얘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얘 있잖아. 일단은 0,0을 지나죠. 자, 여기는 지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추가로 찍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라, 자, 이 함수 지금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죠. 최대값일 때 x값 알아가야 돼요. 이때 x가 얼마야? 여기를 지난다고 여기를. 파이 콤마 여기를 지나야 돼요. 한 번 더. 최소값일 때 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얼마죠?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그리셔야 돼요. 요거 세 개를 일렬로 쭉 이어보시라는 거예요. 검정색 바꾸기 이거 하고.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점의 개수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총 8개입니다.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일단 가조건, 주기함수고 나다조건 이해해서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주기함수니까 양옆으로 추가로 그리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 마지막에 이제 얘를 그릴 때 이거 오랜만에 기억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런 거 지나는 점 알아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쁘게 그려보시면 8개 지난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장. 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다음 장의 5번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있나요? 아, 맞으셨구나. 자, 5번 문제 그러면 같이 가볼 건데, 근데 혹시 이 문제 틀린 친구들, 그 나머지는 물어보자. 그럼 혹시 이거 보통 틀린 친구들 몇 번 골랐어요? 혹시 이게 원래 정답이 5번이었죠? 혹시 아이디 몇 번 골랐어? 4번. 그럼 지금 3명 다 니은은 하신 거네요. 니은은 빼고 기어띠거만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센스 있게 할게요. 자, 니은은 뭐 얘는 딱 봐도 사인 없이 쓰면 되는 거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A가 5일 때잖아. 너네 A 값이 나오는 순간 변 3개가 나오면 우리 이거 못 구할까요? 얘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일단 무슨 법칙? 사인 법칙 한번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얼마 전에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마 서기리 질문 아니었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사인으로 갈 수가 없어. 변 3개 나오면 코사인부터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구해와서 우리 사인 바꿀 수 있나? 그 시간이고 사인 바꿔서 사인 법칙 써보면 이거 나온다는 거야. 혹은 다른 풀이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잠깐만 이거 3, 4, 5구나. 여기 몇 도예요? 90도요. 아 그것도 되네요. 아 3, 4는 90도래 그냥. 그럼 뭐 그냥 바로 뭐 10초로 풀 수 있겠네요 이 문제. 자 아무튼 혹은 다른 아이디어로 넓이로도 풀 수가 있어요. 제가 교과서 설명할 때 기억나는 게 한 번은 회론으로 구하고 한 번은 너희가 아는 공식 중에서 이 공식을 이용하며 바로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과서에서 이 말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어쨌든 기억 정도는 그냥 푸셔야 돼요. 사실 이 문제는 그나마 디귿이 질문이에요. 기억 이해는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고 그나마 디귿 정도가 질문이 남아야 됩니다. 일단 바로 디귿 가겠습니다. 아무튼 해보시면 기억도 막 따라하는 거죠. 여기가 90인 거 발견하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자 여기가 지금 A라는 건데 위에 두 문제랑 다르게 딱 A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이 친구의 최대값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혹시 이 문제 디귿 보기 딱 봐도 뭐 관련 내용인 줄 아세요? 딱 세팅이 코사인 법칙을 좀 쓰라는 세팅이에요. 그럼 자,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 A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A 맞나요? 이렇게. 자, 코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이어서 뭘 하냐면 여기 지금 A제곱이잖아. 이 부등식을 좀 바꿀 거예요. 저런 A제곱 모양으로. 자, A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쓸게요. 여러분들 제곱하면 부등호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양수일 때는 안 바뀝니다. 자,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얘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다가 쟤를 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그 삼각 부등식 문제로 바뀌어요. 이 문제가. 얘 양쪽에다가 25 빼시고요. 양쪽에다가 25 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나누기 해보시면 자, 2분의 1. 자,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1. 요런 부등식이 나온다고요. 다들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삼각 부등식이거든. 얘 이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은 그런 거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각 A의 최대값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쳐드릴게요. 자, 현재 A는요 당연히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각도니까 딱 반죽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다시 1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 여기 범위죠. 여기 범위가 나와요. 그럼 얘 몇 도예요? 몇 도? 이거 60도잖아. 60도. 여기는 0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A가 지금 여기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 역시 맞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뭔가 묻는 거라던가 세팅이 뭔가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네. 로 가신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대입해서 쭉 정리해 보시면 삼각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5번 문제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제까지 소개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다시 푸실 때 좀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6번 가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보기랑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맞은 친구 있나요? 아, 맞았어요. 근데 이것도 막상 들어보시면 좀 따라가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한번 그림 보시면, 사실 이 문제도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림이 다 나와 있고, 밑에 있는 기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기 전에 그림을 다시 봐봐. 보통 여러분 저랑 이제 오래 하시면 이런 걸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놀다 가거든요. 뭔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구하고. 자, 먼저 구할 만한 거 첫 번째. 여기 몇 도예요? 이거 2등변이라 30이겠죠. 여기는 120 맞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 현재 여기가 120, 여기가 세타면 다들 혹시 여기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세타에 관한 식으로. 얘 뭐라고 쓰면 되게?
여기는 그러면 60 빼기 세타라고 쓰면 합이 180이잖아. 180에서 이거 두 개 빼시라고요. 자, 이제 이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그리고 자, 밑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보기. 기억 끝났네요. 자, 기억 보기는 각 BF인데 BFE가 지금 여기거든요. 얘 이거 맞겠죠? 두 개 더한 거니까. 기억 맞아요. 그림 보고 놀면 기억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선분 BF인데 쌤 BF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리고 너네가 이제 뭔가를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이 선분 BF를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지. 그리고 자, 다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보면 세타라는 식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세타에 관한 식으로. 근데 지금 그림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저희가 아직 안 쓴 조건 중에서 이 길이 혹시나 위에 이거 말고 다른 길이는 없나요? 잠깐만. 아, 저거 체크하면 못 풀 뻔했다. 요 길이가 위에 나와 있네요. 이거 체크 안 했으면 못 풉니다. 자, 이거 나와 있잖아. 자, 가인해 볼까요? 왜 혹시 이제 BF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야. 자, 이 길이 나오는 순간 너네 혹시 이제 뭐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BF로 바로 가지 못하는데 어디를 놓쳐보면 여기 일단은 FG 구할 수 있나? F는 순서 말해줄게요. 첫 번째 FG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뭘로? 코사인 법칙. FG 구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FG가 나오고 나면 BF가 나와요. 뭘로? 사인 법칙으로. 어떻게? 사인 B분의 FG가 같다. 사인 세타분의 FB 아닌가요?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하시면 니은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FG를 구해보시면요. 밑에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F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보시면 이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타에 관한 식이 나와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거 보겠습니다. 선분 B2의 길이. B2가 이거죠. 자, B2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은 마지막에 보면 돼요. 지금부터 고민할 건 없고 B2가 필요해. 그리고 자, 노래 한 가지 명심하세요. 자, 끝낼게 이제.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하나 항상 의식할 게 뭐냐면 이런 기억, 니은 두 개 맞다고 확인하고 왔잖아.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 디귿 보기 풀 때 이런 걸 쓸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기억,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보이는 문제예요. 근데 기억, 니은 맞는 거잖아. 자, 어떻게 하자? 자, 잘 봐. 여기 있는 삼각형 FBE 삼각형 FBE에 주목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사실 기억 조건에서 요 각도 나왔죠. 요 각도. 그리고 방금 여기는 위에 써 있고요. 자, 요 길이가 방금 얼마나 됐지? 여기가 4 사인 세타였고 맞았잖아요. 그럼 이 문제 딱 봐도 무슨 법칙? 알라. 여기 나와 있고 기억 이거 두 개 알고 있고 얘 구해보래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세요. 시간 줄게요. 쓰면 그냥 끝나면 되는 문제. 코사인 법칙을 딱 써보면요. 뭔가 시간을 딱 나올 거잖아요. 해보시면 뭔가 보이는 결론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제 겉보기에 비해서는 좀 할만한 문제야. 겉보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앞에서 구한 기억, 니은 같은 걸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의식을 해서 그 앞에가 물론 틀린 보기면 안 쓰겠지만 맞은 보기라면 보통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잘 묻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 때부터 이 문제는 디귿을 묻기 위한 문제라고 디귿을 묻기 위한.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오히려 우리가 힌트를 주는 거야. 이런 가는 같은 힌트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1점하다가 뭔 소리인도 아실 거고 정답이 나온다. 까지가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도 한번 써볼게요. B2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여거 코사인, 자 기역에서 구한 거 쓸게요. 코사인 끼인 각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 다들 혹시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죠? 이거 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고, 아 잠깐만, 바꿀 수 있고. 근데 뭔가 이렇게 실수한 게 있는 게, 내가 이거 실수한 게 뭐지? 저 16 사이즈 그 여기 지금 16 사인 세타죠. 이게 뭐 이상하다. 사인 세타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치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타랑 상관이 없이 항상 4가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 세타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고생했고 일단 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수능 기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목요일까지. 자, 목요일은 5시 반까지니까 늦지 않게 와주세요. 목요일까지 문제 한번 좀 풀어보시고 아까 저기 교과서 한 장 마무리 지어보세요.